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미국의 사회학자 데니얼 벨, 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외치고 냉전이 차갑게 식어갈 때 세계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질서는 자유경쟁이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유경쟁은 꽤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인다. 적어도 인간의 선택이 늘 합리적이며 진실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이다. 자유경쟁이 우리 사회에 낳은 문제 중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언론의 횡포이다. 이러한 횡포는 종종 가짜 뉴스와 교묘한 조작 편향된 시각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드러나곤 한다. 이런 시도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제한을 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가짜 뉴스 즉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형법 307조 명예훼손 이 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 적시를 그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현행 형법이 사실이 아닌 의견은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의견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최근 판례인 2017도 18,697 판결을 통해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가? 사실과의 견해 명확한 이분법적 구별의 불가능성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모호하게 의견의 형태로 개진한다면 형사처벌의 범위인 사실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온전히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2017도 18,697 판례도 대법원까지 도달하며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서만 일부 제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온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신문사 설립 기준 제한에 대한 위원 결정과 2015-1206-2016, 277병합, 언론사의 논조, 경향, 정치적 색채 인정, 2005-165중 자유신문 등의 판례를 거치며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언론사 자체와 그 표현에 대한 자율성도 크게 인정하고 있다. 위의 판례들로 헌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언론 자체의 다양성과 그 의견의 다양성 보장을 이뤄낸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과연 그로 달성하고자 한 궁극적 목표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언론에 대한 수동적 수용자와 황색 언론이 만연한 작고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언론의 자유 독립성 보장과 공정한 보도는 마치 서로 만나지 않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곤 한다. 시간이 흘러 이 판결을 돌아볼 때 헌재의 민주적인 결정이 왜곡된 민주성을 확산하는 도구였다고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추후의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언론중재법 4조가 명시한 바가 명확히 달성될 수 있는 수단의 정착을 위해 고민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1.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 2.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 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